전라남도 광양시는 따스하게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항만 도시로서의 커다란 도약이 기대되는 고장입니다. 북쪽으로 호남정맥의 끝자락 고봉 1217m 백운산이 있어 수려한 4대 계곡을 자랑하고요. 동쪽으로는 전국 5대강 중에 가장 맑은 섬진강이 흐르는 곳에 홍쌍리 매화 마을에 매화꽃을 보려 한 해 100만 명 이상 산춤객이 찾으며 남쪽으로는 1982년 보르네오 강양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광양만 야경이 볼거리고요. 공업도시답게 돈이 많아 해마다 큰 축제를 하는데요. 3월에는 옥룡사 동백나무꽃 축제, 9월에는 망덕포구 전어축제, 10월은 광양 불고기 축제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이처럼 광양은 산, 강, 바다가 어우러져 사시사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너무 풍부한데요. 그 중에서 SNS 핫플 순으로 뜨는 가볼만한 곳 베스트 10을 추려서 탐방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양 와인동굴은 광양제철선 계량화로 폐선이 된 기차터널을 개발해 와인과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와인동굴까지 100m 진행하면 됩니다. 동굴이 두 개가 있는데 우측은 와인동굴이고요. 좌측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에코파크입니다. 어린이와 함께한 가족은 방문하면 좋을 듯합니다. 애완동물은 반입 금지이고 입장을 하겠습니다. 동굴 안에 매표소가 있고요. 일반은 7,000원입니다. 벽에는 고대 최초 와인부터 중세 유럽 와인까지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양 와인동굴 간판과 와인 글라스가 예뻐 보이고요. 수많은 와인들이 와인 애호가에게는 좋아 보였고요. 와인과 안주 스페셜은 9,000원입니다. 와인 매점 옆에는 식탁과 의자가 있고요. 이곳에서 수시로 변하는 미디어를 보면서 연인과 함께 즐긴다면 정말 황홀할 것 같습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 Hey, swing those hips. 이곳은 광양 옥령사 동백나무 숲입니다. 통일신라 풍수대가인 도성국사가 백운산 자락 옥룡사에서 알련을 보내고 중수한 사찰로 중수할 당시 땅의 기운을 보강하기 위하여 심은 동백나무가 지금은 마녀구루가 국내 최대 동백나무 숲을 이루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48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옥룡사는 흔적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동백나무 숲은 해마다 2월에서 4월까지 빨간 동백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동백꽃 축제는 매해 3월 25일경에 열립니다. 축제 때 연인에게 동백꽃으로 열정적인 사랑을 고백하세요. 3월 1일 동백꽃이 하나둘 피고 있으니까요. 3월 25일경 동백꽃 축제 때는 정말 장관을 이룰 것 같습니다. 옥룡사지를 가는 곳은 옥룡사 주차장과 우남사 주차장이 있는데요. 옥룡사 주차장은 대형차를 가져오신 분, 자가용은 우남사 주차장에서 옥룡사지까지 짧은 거리로
탐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남사에 도착하면 높이 40m에 웅장한 약사 열애상이 있고요. 속리산 청동 미륵대울 33m보다 높은 우리나라 최대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옥룡사 옆에 우남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옥룡사지는 대웅전 좌측 조사전 옆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옥룡사지까지 울창한 동백나무 숲길인데요. 원시림 같은 곳을 약 200m 올라가면 성곽국사비가 나옵니다. 고려 인조왕 때 도선을 성곽국사로 추봉하였으나 비를 20여 년간 개성 국정사뜰에 방치하다가 1173년 광양 옥룡사로 옮겨 세웠습니다. 우남사에서 약 300m 올라오면 옥룡사지터가 나옵니다. 천년고찰 옥룡사 절터가 상당히 넓어 보였고요. 옥룡사지 절터 주변은 온통 동백나무가 가득하고요. 그 당시 절터의 흔적도 보이고 절에 기둥을 세웠던 주투들의 모습이 보여 35년간 수백 명의 제자를 양성한 도선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샘은 샘물이 솟아나는데 이 물을 마신 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는 일화가 안내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매해 3월 25일경 축제 때 우리나라 최대 동백꽃 군락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인설이 공원입니다. 인설이 공원은 광양시 광양읍의 옛 골목에 조성된 14채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요. 옛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낸 아트샵과 북카페 그리고 창고를 개조한 전시 공간, 반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광양읍 인설이 66-2번지이고요. 차를 주차를 하고 길 건너에 아트 체험장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곳은 아트샵 체험 공간이고요. 두 번째 아트는 공간 안쪽에 자리한 북카페이고요. 세 번째는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갤러리 아트 반창고입니다. 인설이 공원 관리는 광양시에서 하고 운영은 개인이 임대를 하고 있고요. 인설이 공원 스테이 요금표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가방고리와 열쇠를 체험하고 있었는데요. 가방고리 체험은 5,000원이라 부담이 없어 보였고요. 내부에는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가방, 그림펜, 노트, 액세서리 등 없는 게 없을 정도였고 아이와 방문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체험하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갤러리 반창고입니다. 밖에서와는 달리 안에는 깔끔하고 넓은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광양의 유명예술인들의 작품들이 전시를 해 놓았는데요. 작가 이름이 있고요. 사이즈는 폭 48.2 곱하기 높이 60.2cm가 30만원 수준입니다. 유명한 분들의 작품이라 우리 집 벽에 걸어놓고 싶었는데 선뜻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다음은 인설이 공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북카페입니다. 나비야 안녕, 고양이도 반겨주었습니다. 올해는 과자와 원두커피를 판매하고 있었고요. 카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아기자기한 운치 있는 공간에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날씨가 좋은 날은 오히려 우물 근처라던가 따뜻한 햇볕을 즐기는 정원이 더 좋았습니다. 인설이 공원은 MZ 세대를 위한 전남 핫플레이스로 선정된 곳이고요. 인설이 공원 주변에는 전남 도립미술관과 광양 예술창고, 광양 특화거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천공 화로에 참숯을 피워 구리석쇠에 구워낸 광양 불고기는 전국 3대 불고기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직접 그곳을 찾아가서 맛을 보겠습니다. 광양 인설이 공원은 걷고 보고 맛보고 즐기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곳은 먹거리인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입니다. 하늘에 어둠이 밀려오자 불고기 특화거리는 불이 하나씩 들이오기 시작하는데요. 평일인데도 거리에는
온통 불고기 굽는 냄새가 침샘을 자극하는데요. 불고기 특허거리답게 모두가 불고기 거리였습니다. 광양 불고기 호주산 1인분 180g에 19,000원, 한우가 1인분 180g에 25,000원입니다. 숯불 광양 불고기는 현재 할머니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 광양 불고기집에서 그 맛과 멋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그 맛이 매우 궁금한데요. 기본 메뉴 상차림이 나왔고요. 시금자 깨죽을 포함해서 12가지 반찬이 나왔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참수대 구리 석쇠인데요. 이것을 보고 옛날에 어머니가 정성껏 불고기를 구워줬던 생각이 났습니다. 고기 한 접시 2인분의 모시고요. 조민 쇠고기는 과일즙 같은 천연 재미료를 듬뿍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화력이 좋고 고기가 얇아서 자주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일단 구리 석쇠에다 참수지라 발암 물질은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정말 고기가 익기 전에 냄새가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상추에 불고기를 듬뿍 올리고 맛을 보았는데요. 솔직하게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굿! 조금 더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을 보니 김칫국 레시피가 오예! 후식으로 김칫국에 구운 고기 2-3점을 넣고 끓이랍니다. 공깃밥을 김칫국에 넣고 한번 끓인 다음에 꼭 돼지죽 같이 보였지만 먹어보니 시원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불고기로 배를 채우고 밖으로 나오니 동백꽃 네온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광양은 구봉산 및 제철소 등 야경이 참 아름다운 도시였고요.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에서 먹거리를 즐기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해발 473m 구봉산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구봉산 전망대 하단부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요.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일몰일추까지 보고 야경까지 볼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구봉산 전망대까지 가파른 데크길을 약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구봉산 정상은 여수시와 광양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요. 한때는 봉화산이라 불리던 구봉산 정상에는 매화꽃을 상징하는 봉수대 조형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봉산은 호남정맥의 끝자락 백운산에서 남하한 산인데요. 봉화산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구봉산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일한 디지털 봉수대는 광양을 상징하는 빛, 철, 매화꽃을 소재로 작품화하였으며 봉수대 모양은 매화꽃에 개화하는 꽃의 생명력을 봉화 이미지로 담았고 꽃잎은 12지간과 12개 읍면동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망대에서는 광양항,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광양만의 모든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필수 코스입니다. 광양만의 야경을 빼놓고 항구의 야경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365일 용광로가 꺼지지 않는 광양 제철소의 화려한 불빛, 그리고 광양시와 여수시를 연결하는 이수신 대교는 총 연장 2260m는 이수신 장군이 태어난 해 1545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탑 사이거리가 1545m로 건설된 해상 교량입니다. 콘크리트로 세워진 콘크리트 주탑은 272m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순신 대교를 건너면 우리나라 최대 여수국가 산업단지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295개 업체와 약 23,000여 명이 근무하는데요. 그 근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수국가 산업단지도 꺼지지 않는 야경이 볼거리이고요. 그리고 가다 건너 광양 컨테이너는 국내 1위 수출입 융봉합 종합 항만으로서 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밤 9시 늦은 밤인데도 컨테이너 작업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광양만은 물길이 잔잔하고 수심이 깊어
선박이 정박하기 최상이랍니다. 꺼지지 않는 산업단지와 함께 우리나라 큰 희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홍쌍리 매화관은 매해 3월 10일경에 전국 최대 매화꽃이 만발하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전국 최대의 꽃축제입니다. 매화꽃은 3월 1일경에 주차장 홍매화가 가장 먼저 피고요. 흰매화도 함께 주차장부터 피기 때문에요. 3월 초부터 축제가 끝날 때까지 방문을 해도 됩니다. 3월 초에는 주차장 부근이 홍매가 활짝 피고요. 영화 촬영지 부근도 홍매화는 70% 정도 예쁘게 핍니다. 축제 기간 3월 8일부터 영화 촬영지 매화꽃이 활짝 핀 모습입니다. 이래서 옷코스 중에 삭코스를 추천하고요. 영화 촬영지 부분이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차장을 벗어나면 홍쌍리 매실과 표지석에서 언덕을 올라야 합니다. 표지석에서 약 200m 정도 오르면요, 매화 문화관이 나오고, 매화 문화관 앞에는 매돌이 포토존이 있는데요, 한 나무에 흰 매화와 홍매화가 함께 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매화 문화관에서 약 50m 정도 오르면 주무대가 나오는데요, 주무대에서 100m 정도 오르면 포토존이 나오고요, 인생샷, 핫플로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홍쌍리 여사의 매실과 표지석이 나오고요, 청매실동은 전시 판매장이 나옵니다. 전시장에는 홍쌍리 가족 사진이 있고요, 각종 감사패와 표창장이 전시되어 있고요, 매실로 만든 여러가지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1년 이상 발효한 2,500개의 매실단지의 모습입니다. 매실가에서 제2전망대는 약 200m 거리에 있습니다. 팔각정에서 바라본 모습이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제2 팔각정을 지나서 영화 촬영지와 매화교가 최고의 핫플코스입니다. 매화교가 인생샷 핫플코스이니까 놓치시면 안 되고요, 매화꽃이 만개하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매화교를 건너면 암각해 놓은 유명한 인물들과 포토존 역할을 해주고요, 유명한 시인의 글과 어린이 조각상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망덕포구는 550리 섬진강이 마지막으로 남해로 흘러들어가는 곳으로 5대강 중에서 가장 수질이 좋아 은어대와 제첩이 대내양 서식하는 곳으로 호남정맥이 백운산을 거쳐 마지막 끝을 맺는 망덕산이 있습니다. 특히 망덕포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어를 활어로 개발한 곳이라서요, 매년 8월 25일경에 성대한 전어축제가 열리면서 축제 기간은 단번에 황양 랜드마크로 급부상하는 곳입니다. 섬진강은 유유히 흘러 남해로 흘러들어가는 곳에 망덕리와 배알도를 연결하는 별 해는 다리가 한 폭의 그림 같고요, 2022년 안심관광지인 배알도와 배알도 수변 공원 해맞이 다리를 지금부터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는 윤동주 시인의 친필 작품 하늘과 별과 시를 보존한 정병옥 가옥이 있습니다. 정병옥 가옥에서 배알도 별 해는 다리까지 900m 구간에는 윤동주와 정병옥의 우정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미디어 아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별 해는 다리 명칭도 윤동주의 대표작 별 해는 밤을 모티브로 지었습니다. 다리는 예술적인 미각에 주변의 아름다움과 함께 너무나 잘 어우러졌습니다. 별 해는 다리를 건너면 좌측으로 배알도를 오르는 데크가 있고요, 데크를 따라 10분 정도 배알도 정상에 오릅니다. 해운정 정자에서 아름다움에 취해 절로시 안수가 나옵니다. 낙낙장성과 숨박질하는 망덕산, 보는 것마다 윤동주 유고 품고 있네. 바쁘게 고기잡이하는 망덕국 어부들이여, 이젠 우리가 더 부르게 강물을 시키오니 편히 잠드소서.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배알도 해맞이 다리는 빛과 빛의 도시 광양의 무한한 발전을 상징하고 태양과 일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마시장은 상가 건물형 전통시장으로 건어물, 채소 등 다양한 점포들이 가득한 곳인데요. 서비스도 좋고 싱싱한 화로를 저렴하고 푸짐하게 판매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광어 우럭은 4만원인데 만원을 더 주고 새꼬시를 주문했는데 난 생선뼈를 씹는 것이 싫다고 하니 모두 제거를 해주더라고요. 왜 새꼬시를 좋아하냐면 거의가 국산이고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참 깔끔하게 작업을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에구머니나 이 아줌마 미쳤나? 계속 썰어대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밑에 받침대를 놓았지만 정말 많아 보였습니다. 광양을 여행하면서 정말 물가가 비싸 보였는데요. 중마시장은 솔직히 후회는 안 할 겁니다. 여행도 좋지만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2박 3일간 여행하면서 피곤하고 배도 무척 출출했는데요. 나의 철학은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상추에다 화래를 푸짐하게 넣고 된장, 마늘, 후추를 싸서 상추를 돌돌 마른 다음에 와우, 모처럼 화래에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Never really know what's going on. 해오름 육교와 무지개 다리 탐방은 사마공원과 마동 체육공원 주차장 두 군데가 있는데요. 나는 마동 체육공원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마동 체육공원 전기차 충전소를 검색하면 주차장이 나오고 사마공원과 연결하는 해오름 육교가 나옵니다. 해오름 육교는 광양에 떠오르는 태양과 파도의 물결을 형성한 것으로 시 마스코트인 미래소년 해와와도 연관성을 높이며 광양 지명의 상징인 태양, 밝음, 희망, 미래, 발전 등 의미를 담았답니다. 해오름 대교를 지나 광양시 마동 아파트 단지 모습이고요. 해오름 대교 뒤쪽은 광양시청이 있는 종동 방향입니다. 사마섬 전망대에 도착하니 땅거미가 어두워지면서 이수신대교 불빛도 밝아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양지철소 굴뚝에선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그리고 902세대가 살고 있는 금호동의 사랑 아파트이고요. 사랑 아파트와 연결되는 곳엔 무지개 다리가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는 길이 302m의 인도교로 25권을 투입해서 2018년도에 개통한 다리입니다. 각양각색의 빛을 주제로 하여 상징 오브제 조형물과 음향, 첨단 미디어 등 복합 연출로 아름다운 감성으로 표현한 다리입니다. 매화꽃을 주제로 만든 광양화인데요. 새로운 빛의 꽃의 탄생으로 연출한 광양의 무한한 잠재력과 미래의 가치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 마리 동물이 있는데요. 돼지는 재물, 여우는 성공, 공황은 학업 성취를 기원하는 조형물입니다. 전망대는 광양의 아름다운 밤을 멋스럽게 만드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누워있어 방해될까봐 패스합니다. 정말 다채로운 광양의 야경은 오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